이 점유가 상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점유를 이렇게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으로 하는 유치권 특성상 점유가 상실되면 당연히 유치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328조에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해서 소멸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요. 대법원 2002년도 판결은 건물 명도 사건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모두 경락받은 후 경매 법원의 인도 명령에 따라서 2098년 자치회 관리사무소 직원인 소외 누구누구 박모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열쇠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피고 점유가 상실되어서 유치권도 소멸했다라고 이제 원고가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건물 명도 소송을 했는데 그 종전 인도 사건에서 자기가 관리사무소 직원인 박모 씨로부터 열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 점유도 소멸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인도 명령의 상대방에는 피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유치권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종전 건물주를 보통 넣죠. 유치권 낙찰받고 나면 그 건물의 종전 소유자를 보통 피신청인으로 해서 넣고, 근데 이 사건은 유치권자가 빠져 있는 상태로 유치권이 이제 그 건물주 상대로만 결정이 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관리사무소로부터 열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볼 때는 인도 명령 상대방에는 피고가 없다. 그리고 인도 명령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적법한 점유 권한인 유치권에 비해서 그 경락인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는 그 당연히 뭐랄까요, 피신청인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는 그 인도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인도명령 집행으로 피고가 이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오피스텔 건물 중 미분양분을 점유 관리하고 있었던 사정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포함한 미분양 오피스텔 관리를 위해서 이 자치의 관리사무소에 일시 맡겨둔 그 열쇠를 원고가 넘겨받았다는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를 취득했다거나 아니면 피고가 그 점유를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유치권 소멸 사유에 이제 점유 상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스스로 자의에 의한 상실은 당연히 포함될 거고 그뿐 아니라 강제 집행과 같은 타의에 의한 상실도 포함됩니다. 그 결과 경매 직후에 인도 명령을 통해서 일단 인도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향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과 같은 본안 사건에서도 피담보 채권의 존부는 피담보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불구하고 점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점유를 생명으로 하는 유치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아까 종전 사건에서 그 낙찰받은 원고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면서 종전 건물주뿐 아니라 유치권자까지 피신청인으로 넣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인도명령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집행에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치권을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사례는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에 그 유치권자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명령을 집행했다고 해서 유치권자 점유가 배제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상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자, 심지어는 이런 그 점유상실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는데, 점유상실 중에서 점유를 상실한 원인이 상대방의 불법적인 점유 침탈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유상실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될 수가 있어요. 소멸될 수가 있어요. 다만 불법적인 점유 침탈에 의한 점유상실은 점유회수 소송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점유소송 1년 안에 아마 할 겁니다. 1년 안에. 그렇죠. 1년 안에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점유 침탈이 일어나면 점유권에 기해서 다른 본권의 존재와 관계없이 점유회수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점유를 다시 회복하면은 유치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있고 불법 침탈자가 고의적으로 점유 회복을 방해해서 결국은 점유 회복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유치권자가 보호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 침탈을 해놓고 자기가 심어놓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특별승계인, 선의의 특별승계인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불법 침탈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보호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불법 침탈에 의해서 영구히 만약에 점유를 상실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해서 유치권을 적법하게 점유했더라 그러면은 내가 어떤 그 결과에 이르렀을 텐데 불법 침탈을 당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해가지고 그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런 구조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여튼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은 유치권은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192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하지만 204조 규정에 의해서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204조 점유회수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법원 2004년 판결인데, 이거는 가처분 이의 사건이에요. 가처분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한 사람이 이의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처분에 신청한 사람을 보통 채권자라고 하고, 가처분을 당한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가처분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유치권자가 이제 점유를 상실했어요. 점유를 상실했는데 그 유치권자가 점유 상실하고 나서 이렇게 자꾸 그 해당 건물에 출입을 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채권자 건물주가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들어오지 마. 그래서 법원이 받아줬어요. 들어오지 마. 그래서 들어오지 마라고 받아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의를 한 셈이죠. 부당하다라고 이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가처분 결정이 맞다. 그러니까 이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 논리를 한번 보시죠. 박모 씨와 채무자들, 유치권 주장하는 공사업자들 같습니다. 이건 박모 씨는 건축주 같아요. 건축주와 이런 공사업자들 사이에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상 건축공사가 새로운 수급인인 채권자, 새로운 수급인인가 봅니다. 새로운 수급인인 채권자 모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해서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들이 건축공사를 위해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이 채무자들의 공사대금 채권 보존을 위한 유치권의 목적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들이 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그것이 채권자 이모 씨, 새로운 아마 공사업자죠. 이 공사업자가 아마 불법적으로 침탈을 한 모양이에요. 채권자 이모 씨의 불법적인 점유 침탈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적인 판단이네요. 그렇게 불법적인 침탈이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불법적인 침탈로 인해서 점유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어쨌든 소멸되는 것이다. 다만 채무자들이 민법 204조에 의해서 민법 4조에 기한 점유회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라고 하지만, 아직 점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은 점유회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죠?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요. 아직은 점유를 현실적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해지 효력을 다투는 한편, 그러니까 건축공사가 해지가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겠죠. 그 해지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신들이 시공한 부분에 공사대금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치권에 의해 가지고 이 사건 건물에 점유할 권한이 있고 그 점유를 위해서 토지에 출입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이상 채무자들에 대해서 이 사건 토지 출입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막 분쟁이 있고 하니까 출입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 근데 유치권을 주장하지만 아직 점유 침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점유 회수 사건으로 점유를 현실적으로 회복을 못한 이상 유치권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처분 2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10년 판결입니다. 이것도 이제 명도 사건인데요. 이제 일종의 그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사건인데요. 공매 절차에서 점유자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점유를 침탈해서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서 고의적인 점유 이전으로 점유 회수 소송을 이제 의식해서 그런가 한 겁니다. 점유 회수 소송을 의식해서 고의적인 점유 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 판결에 기한 점유 회복조차도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 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서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구한 거예요. 너 유치권 없지 않냐? 이제 유치권 확인 소송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상태를 보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공매에서 낙찰을 받고 불법적으로 점유 침탈을 하고 그 다음에 점유회수 소송이 들어오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어서 그 점유자로 내세워 가지고 회복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한 거예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그걸 뭐 다른 채권자한테 보여준다거나 하는 필요에 의해서 했겠죠. 이렇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 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 이익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권리 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그 같은 불법적 권리 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정의관념에 반해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죠.